끝으로 가서 가장 먼저 들어주신 검은색, 둘째 줄에 검정색 입으신 여성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짧게 합시다. 그래야. 네, 압축적으로.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12년 기다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 그 대통령 아래를 앓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때문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도정책, 국가정책 이런 거를 발표할 좀 여력이 없어서 처음에 타운홀 미팅 한다고 했을 때 A4 5장을 썼고 선정됐을 때 3장을 썼고 오늘 한 장입니다. 대통령이 3분만 들어주실 수 있겠죠? 제가 더 빨리 줄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산 둘레길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제 남편은 한때 세월호 의인, 파란바지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남편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했지만 그날의 기억에 갇힌 채 지금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해와 입터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약의 의지에 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 사람들은 살아 돌아왔으니 된 거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큰딸은 운국구조사 군무원으로, 작은 딸은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결과 큰딸은 림프전이를 동반한 유방암 판정을 받아 힘든 치료 과정을 마쳤지만 지금은 뼈로 전이된 상태이며, 작은 딸은 갑상선암 진단 이후 태중의 아이를 잇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딸은 자신의 고통보다 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해경동 구조 인력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몸을 바쳐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 수행 중이 아니므로 국가 유공조는 될 수 없다고 해서 의상자 신청을 했고 2번의 신청 끝에 의상자 5등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 사례로는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희 가족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의상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며 남편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님, 남편은 단지 눈앞에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구조한 사람보다 살려달라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남아 남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사 이전에는 평범했던 저희 가족이 오히려 사람을 구조한 이후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딸 바보 아빠 동수 씨는 자신 때문에 딸들이 아프다고 자책하고, 아빠 바보 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이 고통을 이해하고 최소한 김동수 당신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남편이 좌절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제도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세월호 12주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지만 남편은 갈 곳이 없어 스스로 3평짜리 컨테이너를 마련해 기억 공간을 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이들을 충분히 추모하되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홀 어느 세월호 생존 이야기가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 이어달리기가 작년 부산영화제를 시작으로 올해 서울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 남자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 세 식구가 고군분투하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달려주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마지막 주자가 되어 결승 테이프를 끊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언젠가 제 남편 김동수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 남편에게 장하다,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건네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 불행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의인들이 한국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 이제 마무리. 네, 한두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부분 하겠습니다. 저쪽에 맨 뒤에 계신 그 두 손을 들고 계신 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35살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나고 자랐고 제주도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이곳에 남편을 만나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육아 돌봄 정책인 수누른 돌봄 사업의 도움을 받아 이웃들과 함께 품앗이 형태의 공동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수누른 돌봄 사업은 제주 고유의 상부 상주 문화인 수누름에서 따온 말로 2016년도 18개의 공동체 성장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20개의 공동체가 선정되어서 1,006가구 3,739명이 혜택을 받아 공동 육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감사하게도 지원 범위와 지원금이 상향되어서 각 공동체의 인원수에 준하여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 또한 임산부 포함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조손가정 그리고 중학생을 키우는 양육가정까지도 최소 3가정 이상 모여 매년 1월 공고하는 수누른 돌봄 사업에 지원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돌봄비를 지원받으며 공동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6살에 아이를 처음 출산한 이후 친정도 육지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함께 아이를 키울 지인도 없고 기댈 곳 없이 육아를 하며 막막하던 그때 아이가 생후 60일 때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동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지만 공동육아를 하면서 함께하는 돌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저희 가족도 더 큰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넷째 아이까지도 계획을 할 만큼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째 봄이가 태어나고 여름이 가을이가 차례로 태어났으며 다가오는 6월에는 넷째 겨울이까지 태어날 예정입니다. 수누름 돌봄 사업 덕분에 저희 집에는 사계절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이 사업은 단순 돌봄을 넘어 삶의 형태를 바꾸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처음 남원읍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역 특성상 육아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아이를 갑작스럽게 맡길 센터나 학원이 부족하다 보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을 모아 수누름 돌봄 사업에 대해 알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이가 있어서 간식비라도 부담이라도 덜고 등하원만이라도 마음이 편한 육아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였고 3년 전 처음 공동체를 결성하였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13명이었지만 수누름 돌봄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육아를 이어오면서 공동체 구성 가정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서 올해는 아이들이 1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육아 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압축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다만 제가 2017년도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데리고 육지에 나갈 때마다 수누름 돌봄 사업과 수누름 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지만 현재 2026년까지도 공동육아 사업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건 없고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만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특별한 혜택과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 동시에 이러한 좋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저와 같은 육아 돌봄 공백을 겪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공동육아 돌봄 사업의 전국 확대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하고. 네, 마지막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구역에